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적극적으로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 그리고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내 삶이 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때 제 독일인 친구가 이 책을 추천해줘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이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원서는 영문으로 Atomic Habits, Tiny Changes, Remarkable Results 라는 제목으로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어로 제목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 번역되어 출판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언어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가는 우리가 삶이 변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보다 우리가 만족하는 방향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습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열쇠라고 강조합니다. 즉, 작은 습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작가가 말하는 습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습관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상에서 매일매일 혹은 자주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움직임을 얘기합니다. 그 습관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미 앞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배어버린 행동과 우리의 생각은 한번 몸에 익숙해지고 여러 반복에 의해 이미 자동화되었다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습관의 힘이기도 하고요. 역으로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몸에 배인 습관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생각들은 한번 우리가 습관화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몸에 배어버린 나쁜 습관을 줄이고 좋은 습관을 다시 들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가는 좋은 습관을 들이려면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스템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시스템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날씬한 몸을 가지고 싶다면, 살을 빼고 싶다면 날씬한 몸 그 자체, 즉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씬한 몸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즉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하며 언제 먹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지 어떤 복장을 하고 어떤 환경에 내 몸이 노출되어야 하는지 등등 그 시스템을 책 한 권을 완성해서 출판의 목표가 있다면 그 책을 다 쓴 그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몇 장에 몇 페이지의 글을 쓸 것이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독자들을 위해 글을 쓸 것인지 그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습관을 변화하기 위해 작가가 제시한 두 번째는 우리가 과정이나 혹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정체성에 집중을 하면 습관을 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작가가 제시한 예시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목표라면 책을 읽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독자가 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목표의식을 높이고, 마라톤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면 마라톤을 달리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더 맞추기를 작가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악기를 연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나는 음악가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작가의 말에 의하면 매일 한 장의 글을 쓰는 여러분은 작가입니다. 매일 바이올린을 연습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음악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여러분은 스포츠맨입니다. 책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느 한 작가의 소중한 독자이고, 유튜브를 애용하시는 여러분은 유튜브 애호가입니다. 즉,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정체성을 부여하여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에 분명한 가치가 주어지고 목적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시스템에 집중하고 목표보다는 정체성에 더 집중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지를요. 그리고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통해 어떠한 승리를 여러분이 가져가고 싶으신지를. 습관을 변화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약 10년 후에 혹은 20년 후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물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20년 전에 그 사람이 하고 있을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께서 가치를 두고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루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일이라면요. 작가는 습관의 원리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습관은 총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원인 자극, 두 번째, 요구하고, 세 번째, 반응, 네 번째, 보상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돌아 또 다른 원인을 자극하고, 요구하고, 반응하고, 보상 하면서 계속 순환하게 됩니다. 동기부여나 여러분이 어떤 것을 원하실 때 요구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 보일 때,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할 때, 나는 이것을 가져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면 그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좋게 반영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라는 어떤 자극에 의해 생각이 들게 되면 담배를 끊어야 돼, 나 자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담배를 피지 않으면 내 몸에 반응이 오겠죠. 그것을 이기고 내가 결국 담배를 끊게 됐을 때 내가
느끼는 몸의 다름과 그것에 대한 만족감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살을 빼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을 먹지 말아야 돼, 운동을 더 해야 돼,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게 되겠죠. 그랬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내 생각과 내 몸의 변화를 통해 나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몸의 변화에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여러 자극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장시간 내가 요구했던 숙제를 해냈을 때 그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정신적, 심리적 변화가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준다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보상을 받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작가가 말하는 습관의 속성입니다. 즉, 이 4가지 단계를 통해 습관이 들었다가 또 이 단계가 다 이루어지지 못하면 중간에서 습관이 되지 못하고 탈락되어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습관을 들여야 좋은 습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습관이 좋은 습관일까요? 작가는 여기에 대해서도 4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로 습관은 명료해야 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력적이어야 하고 세 번째로 습관은 쉽고 간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습관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명료하고 분명해야 한다. 여기서 작가가 말하는 명료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추상적이고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습관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즉, 우리가 살을 빼고 싶다면 혹은 몸을 내가 원하는 것처럼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살을 빼야겠다, 몸을 만들어야겠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는 몇 시에 어디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겠다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 계획을 미루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리고 이 행동의 반복을 통해 작가가 말하는 습관의 자동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이 문장에 맞추어 제시한 작가의 예시를 읽어볼게요. 명상하기. 나는 오전 7시에 부엌에서 1분 동안 명상한다. 배우기. 나는 저녁 6시에 나의 방에서 20분 동안 스페인어를 배운다. 운동하기. 나는 오후 5시에 운동장에서 1시간 동안 조깅한다. 관계. 나는 오전 8시에 주방에서 내 파트너와 한 잔의 차를 함께 마신다. 이것이 작가가 제시한 예시이고 아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계획하시는 일이 있으시거나 변화를 주고 싶으실 때 혹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써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30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글쓰기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더 생각할 필요도 없고 제가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동 한 가지를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하셔야 하는지를 그리고 하실 수 있는지를 잘 고려하셔서 한 문장으로
핸드폰이나 노트에 적어보신 후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관이 명료해야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작가의 공식은 습관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방법은 우리의 지금의 습관 한 가지, 그 다음에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어 그 습관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가가 제시하는 습관의 연결고리의 공식은 지금의 습관을 한 뒤에 새로운 습관에 해당되는 행동을 한다입니다. 작가가 제시한 예시를 읽어볼게요. 명상하기. 아침에 한 잔의 커피를 마신 다음 1분 동안 명상한다. 운동하기.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바로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뒤 헬스장으로 간다. 감사하기. 하루가 마무리된 후 침대에 누우면 잠들기 전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어떠한 일에 감사한 마음이 드는지를 생각한다. 이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고 확실하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해 봅니다. 예를 들면 한 잔의 커피를 마신 후 60초 동안 명상한다. 60초 동안의 명상을 마치고 오늘 할 일을 작성한다. 오늘 할 일의 리스트 작성이 끝나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일에 착수하여 과제를 수행한다. 이것 외에도 작가는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습관의 예시들을 제시해 줍니다. 예를 들면 움직임, 내가 만약 계단을 본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걸어서 올라간다. 사회적 유능함, 파티와 같은 잘 모르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내가 먼저 다가가 나를 소개한다. 경제, 어떤 것을 사고 싶다면 그리고 그것이 10만 원 이상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물건을 사기 전 24시간 기다리면서 생각한다. 건강한 식사 습관. 어떤 것을 먹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그릇에 야채를 담는다. 미니멀리즘. 어떠한 새로운 것이 갖고 싶을 때, 그리고 그것을 사려고 할 때 내가 소지하고 있던 물건 중 어떤 한 가지를 대신 처리할지 고민한다. 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목표를 정했다면,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고 싶다면 분명하고 명료해야 하는 습관의 행동 방법을 작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작가가 제시한 이러한 행동 양식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표가 단순히 생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고 그리고 습관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 즉 우리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대상이라고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작가는 동기부여는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그 목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변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저녁에 명상을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 내가 앉아서 명상할 수 있도록 편안한 방석을 미리 자리에 가져다 놓는다. 내가 자주 기타를 연습하고 싶다면 무엇보다 기타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오늘부터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면 미리 물잔을 내가 이동하는 경로에 여기저기 세워놓은 다음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물컵을 내 눈에 자주 띄게 한다. 작가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의지와 결심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그 환경은 다시 우리를 돕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시작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우리의 몸이 이미 그 환경에 맞도록 적응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조성시킨다면 그 환경에 다시 적응하기 위해 몸이 반응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은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장소를 옮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주변에 내 집중력을 흐릴 물건들이 많은 집을 떠나 일부러 카페를 찾아가서 책을 읽는 환경을 조성시켜 보세요. 작가가 말하는 습관의 두 번째 원칙, 습관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습관이 되기 위해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그 행동이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행동 자체가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는 환경이 매력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나에게 커피 한 잔을 함께 동반된다면 그 커피 마시는 순간이 내가 책을 읽게 하기도 하지만 그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그 습관이 나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부지런해지고 싶다면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면 나에게 내가 마음에 드는 노트 한 권을 선물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좋아하는 펜으로 내가 좋아하는 색상의 종이에다가 글을 쓰고 하루를 계획하면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되면 그것을 하게 되고 싶고 그것을 하게 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겠지요. 습관의 세 번째 원칙, 쉽고 간결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자기 전에 한 장씩 읽어봅니다. 지금보다 글을 더 잘 쓰고 싶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메모지와 연필을 가져와 한 문장 써 내려가 봅니다. 마라톤 완주에 대한 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운동화 끈을 메고 밖으로 나가 몇 분이라도 달려봅니다. 작가는 이것을 2분 법칙이라고 썼습니다. 모든 목표에는 크고 작은 단계들이 있고 큰 목표 역시 처음부터 쉽고 간결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시간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도 처음 시작은 운동화 끈을 매는 것부터 시작해서 10분을 달릴 수 있어야 하고 5km를 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책 한 권을 쓰고 싶다면 제일 먼저 노트를 가져오는 일부터 시작하여 한 문장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문단을 쓸 수 있어야 하고 1000단어를 쓸 수 있어야 하며 한 챕터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목표는 너무 달라서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좋고 싫은지는 우리가 각자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의 가장 첫 시작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이고 내가 지금 당장 크게 마음 먹지 않아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일을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그리고 이 동작이 습관이 되어 우리 몸의 자동화가 된다면 그 다음의 단계도 우리는 무리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의 네 번째 원칙. 습관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아픔을 느낍니다. 짜증도 느끼고요. 그것이 짜증나거나 싫다면,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장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하는 것이 짜증나니 TV를 봅니다. 당장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몸에서 오는 반응이 불편하니 담배를 입에 물고 다시 불을 붙입니다. 체중을 줄여야 하는 건 알지만 줄이기로 결심했지만 지금 당장 참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다시 과자를 먹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주는 가장 큰 단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습관을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만족을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만족할 때 반응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원하는 것과는 다르게요.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이 충분히 명료하고 매력적이고 쉽고 간결해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면 습관을 들이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습관을 바꾸기가 너무 어렵진 않겠죠. 때문에 작가는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기존의 습관을 버리거나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행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자동화된 습관은 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이미 적응을 했고 그 환경이 너무 익숙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나씩 해 나가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